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을조리그 마지막 라운드 8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7라운드로 여자 을조리그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최정 선수 7전 전승을 거두었고요. 자, 조승아 선수가 6승 1패의 활약으로 팀을 여자 갑조리그에 승격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여자 을조리그에서도 그 한국 선수들의 그 활약 여부에 따라서 팀의 이제 갑조리그 성격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번 그 여자 을조리그에서도 한국 여자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지금 갑조리그 승격을 시켰습니다. 네, 또 김혜민 선수와 오정화 선수는 5승 2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팀을 3위와 4위 이 선두권으로 올려놓았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내 그 아마추어로서 출전한 정유진 선수가 이제 4승 3패를 거두는 등 한국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우리 남자 선수들은 어떤 성적 올리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9 중국 을조리그 선수들 성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 선수 6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에게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7라운드에서 취자이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상진 선수 6승 1패. 원성진 선수가 초반에는 1승 2패로 부진을 겪었었는데 4라운드서부터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오늘 5라운드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제 사실 을조리그가 출전하기 전에 국내에서 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좀 부진했다가 지금 4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상승세고 특히 을조리그 첫 출전한 지금 박상진 선수와 지금 안정기 선수가 6승 1패, 5승 2패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은요. 원성진 구단과 류자오조 5단의 대결, 그리고 나형 구단과 오니시 류헤이 4단의 대결입니다. 자, 두 판 모두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팀은 지금 갑조리그 성격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 두 선수는 그 한국 팀에 지금 그러니까 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류자오저 선수와 이제 오니시 류에이 선수 이 두 선수에 비해서 한국 선수들이 이제 전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좀 무난히 승리해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한국 선수들 자, 팀을 갑조리그에 승격시킬 수 있을지 8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생각시간 각자 2시간 30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류자오저 5단의 흑번이고요. 원성진 9단의 100번입니다. 원성진 선수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3라운드까지 1승 2패 좀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 지금 4연승을 거두고 있고 특히 이제 5라운드였죠. 6라운드에서 나연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 그 바둑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팀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1위 팀과 지금 2, 3위 팀의 그 승점 차이가 1점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그 8라운드가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속한 팀은 승점 11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팀이 승점 10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번 라운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제 1년 농사가 이제 이 한 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그 을조리그 8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두 팀이 이제 갑조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고요. 네. 하위 세 팀은 이제 병조리그로 강등을 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그 을조리그를 보게 되면은 그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모두 그 갑조리그 승격을 했거든요. 네. 최정 선수가 7전 전승을 거두었고 조성호 선수가 6승 1패를 거뒀는데 이 두 팀이 모두
갑조 리그 승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이 상위권에 있는 팀이 우리 모두 한국 선수들이 속한 팀이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용병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유진 선수가 속한 팀은 9위, 김다영 선수의 팀은 10위, 정유진 선수의 팀은 11위로 네, 종료를 했습니다. 여자 을조리그 같은 경우는 총 17팀이 있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 그 조성아 선수가 6승 1패,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었고, 그리고 정유진 그 아마추어 선수도 4승 3패,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추어 선수들도 중국 을조리그에 좀 많이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바둑에서 이제 화점이 등장하니까 역시 3-3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뭐 화점이 등장하면 3-3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원성진 선수 하면은 이제 상당히 힘바둑이죠. 이제 두터움을 좋아하고, 역시 전투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3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 어제 7라운드 안동시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일부러 작전을 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흐름이 실전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차이를 벌리면서 안동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류자우저 선수, 나현 선수와 이번 을조리그에서 대국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류자우저 선수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텐데 지금 뭐 세계 대회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만큼 뭐 세계 대회에서는 좀 무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5라운드에서 이제 나현 선수에게 패한 바가 있죠. 자, 나현 선수에게는 내용적으로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나현 선수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나현 선수와의 바둑에서 그렇게 강렬한 모습은 좀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현 선수가 좀 계속 리드를 지켜나가면서 좀 완성을 거둔 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석에서 3-3 침입 이렇게 뭐 자주 등장하지는 않은데 네. 유샤오저 선수가 실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원성진 선수가 워낙 또 전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원성진 선수에 대한 뭐 전력 분석은 충분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성진 선수의 그런 그 힘을 의식을 해서 그냥 간명한 정석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이론적으로는 이 돌이 저 위에 눌려 있으면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좌기에 눌린 모양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모양을 정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지만 좌기 흑이 그 날일자 좀 저위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좌상기에서 흑이 3-3 침입하게 된다면 지금 좌기와 좌상기 쪽 지금 두 곳의 흑돌이 지금 저위로 치우치기 때문에 주변 배석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뭐 적절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류자오저 선수가 이제 실리를 좋아한다면 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모양보다는 좀 실전적인 수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정석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흑이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초반이고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서 또 선수를 잡기 위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류자우저 선수 현재까지는 세계대회에서의 뚜렷한 활약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열렸던 몽백카페에서 치열했던 그 예선을 뚫고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선 무대에서 이름을 볼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봐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대회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지만 지금 류자우저 선수가 96년생
23살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세계 대회에서도 뭐 이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을조 리그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선수들 모두 지금 10일간에 오늘 대구까지 8판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많이 좀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간에 휴식일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이 10일 동안 이 타국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음식 문제도 있고요. 네. 사실 뭐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인데 뭐 한국 선수들 모두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정 선수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2018년 을조리그에 이어서 또 2019년 올해까지 모두 7전 전승. 지금 여자 선수로서는 뭐 유일하다고 그래요. 전승자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정 선수가 중국 을조리그 대구 하기 전에 지금 황룡삽의 그 한중일 단체전까지 치르는 네. 바람에 한 보름간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일정을 소화하는 정말 그 강행군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6월 2일부터 지금 14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2018 시즌 작년과 올해 모두 전승을 거두었고 또 2017 시즌에서도 전승을 거두었어요. 지금까지 최정 선수가 여자 을조리그에서의 이 통산 전적을 보면요. 34승 1패입니다. 그 1패도요. 중국 기사가 아닌 우리 한국 기사에게 패한 기록이에요. 중국 여자 기사들로서는 정말 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 놀라운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중국 여자 을조리그에는 정말 그 상위 랭크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갑조리그에, 네. 그러니까 여자 갑조리그에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최정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과의 대국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을조 리그 2부 리그격이라고 하더라도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국 기사들과의 성적도 대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자 을조리그에 참가하는 뭐 중국 선수들이 갑조리그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랭킹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승 1패. 네. 정말 놀랍네요. 특히 최정 선수는 이 갑조리그보다는 또 그 을조리그를 선호한다고 그러죠. 이제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개월 정도 상당히 그 장기간 치러지는 반면 을조리그는 한 10여일간 특히 뭐 여자 을조리그는 이제 7라운드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좀 기간도 짧죠. 그래서 최정 선수는 이제 을조리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남자 기사들도 또 갑조 리그에 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조 리그를 더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워낙 장기간에 또 치러지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그러니까 한 판을 두기 위해서 정말 그 며칠간 이런 그 길이 소요가 되고 또 한국 바둑리가 또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일정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갑조리그보다는 을조리그를 선호하는 기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회 일정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1년 동안 시즌을 끌어가기에는 좀 심적으로도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최정 선수가 그 LG배 본선을 위해서 뭐 다른 기전을 포기한다든지 역시 대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일정 조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역시 그 많은 대국을 소화하는 최정 선수로서는 또 갑조리그의 그 출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원성진 구단이 오히려 두터움 쪽보다는 지금 실리를 착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기가 모두 결정이 났는데요. 재밌게 그렇죠. 모양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3-3 친입 모양이 나왔네요. 지금 흑백 간의 뭐 지금 실리와 두터움, 지금 균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류샤오저 선수는 좌하기와 좌상기 쪽에 실리를 확보를 했고 반대로 원성진 선수는 우상기와 우하기 쪽 지금 실리를 확보하면서 서로 지금 뭐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로 잰 듯하게 반듯한 포석이 짜여졌는데요. 그러네요. 예. 사실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좀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는 바둑이 많은데 네. 오늘은 뭐 두 선수 모두 상당히 그 안정적인 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확실한 실리로 짜여진 포석. 이렇게 짜여지면 중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런 수일기를 통해서 조금 어쩌면 그런 바둑이 좀 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네. 좀 잔잔하면서 이런 모양 바둑은 서로 좀 반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바둑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좀 장기전의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나 또 원성진 선수가 워낙 그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번쯤은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백이 뚫었다는 왠지, 것은 네. 끊겠다는 것이거든요. 우하기에서 감지가 되고 있네요. 좀 실리적인 기풍이라면 백이 쪽 끊질 않고, 그러니까 이곳을 나와 끊질 않고, 뭐 이쪽 꼬부리고, 뭐 흙이 한 칸 뛰고, 선수를 잡아서 뭐 다른 큰 자리를 갈 수도 있는데, 네. 원성진 구단하면 또 워낙 그 힘이 좋고, 전투를 즐겨하기 때문에, 나와 끊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이 끊어놓게 되면 이제 하변 쪽 흙의 간격도 넓기 때문에 백이 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계산이고요. 지금 흙에게 이곳을 막히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네. 백도 이곳을 뭐 젖혀 있게 되면 또 이곳 흙의 약점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백 입장에서도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자우조 선수도 이 백의 돌파가 겁이 났다면은 날일자가 아니라 그냥 유연하게 두 칸 정도로 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나 두 칸은 우아기 백돌에 대한 어떤 지금 위협도 되질 않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압박을 날일자로 압박을 했는데 그러나 원성지 군단은 지금 반발을 했고요. 지금 백이 나와 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막아갔습니다. 자, 백도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네, 이제 백도 젖혀 이어야 됩니다. 자, 이을 때 호구로 칠 수도 있고 그냥 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어야 돼요. 아, 지금 호구를 치게 되면 네. 제가 가장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흙이 뭐 복잡한 변화를 할 필요 없이 가장 이곳을 이제 젖혀가게 되면 네. 빈상각하는 것은 치중을 해서 백의 사활이 문제가 되고요. 네. 백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끝내기가 된 이후에 또 이 느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지금 백이 손 빼게 되면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백이 가일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있는 수와 비교를 해드리면 있게 되면 흙이 젖혔을 때 이렇게 둬서 아까 형태와 좀 비슷하지만 아까는 흙이 느는 수가 선수가 됐지만 지금은 이런 곳에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선수 여부도 차이가 나지만 또 집의 차이도 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젖혀 이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흙의 이 네 칸 간격이 더 얇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축을 따져봐야 되는데 백이 젖혀 이음으로 인해서 이 끊어지는 약점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백이 끊어간다면 지금 당장은 축이 되는데요. 그러나 백이 미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자리여서 이곳이 선수 교환이 된다면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지금 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끊어지는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원래는 흙이 이곳 약점이 아니라면 뭐 이런 쪽에 이제 한 칸 띄는 것이 정수인데 당장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면 흙이 이곳을 이제 받아주든지 네. 아니면 뭐 이곳을 단수 치고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이 단수 교환이 조금 악수 의미가 있어서요. 이런 게 싫다면은 네. 뭐 이쪽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네. 두텁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발은 느리지만 그곳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자, 그렇다면 백도 이제는 흙 석점 쪽으로 무언가 두고 싶긴 한데요. 그렇죠. 일단 백 한 점을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그냥 손 빼게 된다면은 백도 이 끊어간 의미가 없거든요. 뭐 백에 둔다면은 뭐 이곳을 늘고 네, 뭐 날일자해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하변 쪽 백이 아까 흙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백이 중앙 쪽 둔다는 것이 사실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뭐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백돌이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어떤 그 활용의 가치도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백이 이곳 바로 움직이는 것이 생각보다는 네. 뭐 백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백이 이곳을 바로 움직이질 않고 다른 큰 자리를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느는 것은 어떤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이곳을 뜨게 된다면 네. 역시 이 하변 쪽 흙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백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뭐 흙돌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독에서 어디를 둬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상대방 모양에 흠집을 낸 걸로 만족을 하고 다른 자리로 향할지 자, 계속 늘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도 느네요. 역시 끊어간 체면을 봐서라도 네. 늘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지금 우변 쪽으로 오더라도 우하기 쪽에 이제 백돌이 있기 때문에 뭐 흙에게 실을 내어 주어도 뭐 실리가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흙이 한 칸을 뛰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 뭐 중앙 쪽에 백돌이 온다면 그만큼 뭐 전체적인 뭐 두터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뭐 원성진 구단하면 또 두터움을 좋아하거든요. 네. 낮게 갔네요. 낮게 간다면 백은 당연히 이제 씌워 가겠죠. 씌워서 중앙 쪽을 압박을 할 겁니다. 저는 당연히 높게 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높게 간다면 아까 날일자가 아니라 밀어갈 수가 있어서 낮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백이 뭐 이곳 씌우는 수는 이제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흙도 또 받아야 되는 네, 건가요? 받아야죠. 손 빼게 되면은 당장 뭐 백이 이곳을 붙이고 지금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뭐 이 흙이 상당한 시달림을 받게 되고요. 자체로도 많이 당한 형태죠. 네. 그래서 뭐 흙이 한 칸 뛰어두는 수가 뭐 그냥 무난해 보입니다.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이곳은 이제 모양이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교환을 해 놓고요. 네, 뭐 그 교환은 흙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백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정수고요. 그리고 아마 뭐 이곳 한 칸 뜰 겁니다. 높게 가는 것은 백이 지금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높게 가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칸 뛰어드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 네. 이 다음이 문제겠죠. 백이. 일단 방향으로 본다면은 뭐 이런 곳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두 칸이나 뭐 눈목자 정도. 네. 그래서 하나 지켜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중앙 쪽을 눌러가는 뭐 이런 선택도 있을 것 같고요. 흙이 젖혔을 때 백이 후퇴를 하지 않고
꼬부리는 것은 사활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아, 이곳이요? 네. 예, 이곳은 흙이 치중하게 되면 백이 잡히게 됩니다. 예, 이곳은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정수죠. 네. 자, 급소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도 후퇴를 해야 되고요. 네, 중국 을조리그는 이제 단기간에 많은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성적이 좋지 못하면 그 흐름이 또 후반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진 선수가 초반 3라운드까지 1승 2패 조금 불안한 출발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4연승을 거뒀다는 것은 또 원성진 구단의 이런 정신력을 좀 높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도 2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4연패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6라운드 후에펑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다시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사실 뭐 윤준상 선수가 7라운드까지 현재 3승 4패인데 네. 이런 성적을 거둘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꼭 승리를 해서 4승 4패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을조리그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번 여자 을조리그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남자 선수들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을조 리그는 중국 선수를 상대로 29승 8패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남자 을조는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관심이 가네요. 네, 뭐 7라운드까지 성적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이 남자 기사들도 좀 전승자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네. 나연 선수가 5라운드까지 전승을 달리다가 6라운드에서 원성진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좀 연승이 끝이 났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는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 선수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라운드 한국 기사 간의 대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7라운드에서 이제 한국 선수 7명이 이제 6승 1패를 거뒀는데 그 1패는 한국 기사들끼리의 그 대결이었거든요. 네. 뭐 외국 기사들과의 대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을조리그 첫 출전한 박상진 선수, 박상진 선수는 그 어린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장을 맡고 있는데 네. 6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을조리그에서 이렇게 어린 신예 기사들이 한 번씩 스타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번 대회 뭐 최고의 스타를 꼽으라면 역시 박상진 선수를 꼽을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뭐 한국의 상위 랭크 선수도 많이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나연 선수, 원성진 선수 이런 선수들은 뭐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박상진 선수는 뭐 랭킹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70위권 선수거든요. 그래서 출전한 박상진 선수가 또 1장을 맡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6승 1패, 뭐 기대 이상의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년도에는 설현준 선수가 7연승을 거두면서 강렬한 인상을 거두었었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또 이지현 선수에게 패하면서 7승 1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윤찬희 선수도 7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전년도에 그 을조리그 첫 출전이었는데 네. 첫 출전에서 7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또 팀을 갑적으로 승격시켰거든요. 네.
지금 류자오저 선수가 저는 한 칸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엷은 의미가 있지만 두 칸을 두었습니다. 두 칸 뒀다는 것은 우상기 쪽 백도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행마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은 두 칸은 좀 엷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 잘 두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자오저 선수가 두 칸까지 전개했다는 것은 우상기 쪽에서 이제 나중에 흙이 젖혀가고 이런 쪽 붙여갔을 때 백이 한 점 잡는다면 이제 바로 맞게 되는데 흙돌이 이곳에 있다면 백이 때려냈을 때 흙이 한 수 보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흙이 이곳을 틀어 막으면서 호구가 되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두 칸 전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성진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뭐 이런 것을 또 젖혀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흙이 두 칸 전개했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근데 이런 것은 네. 좀 악수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좀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젖혀 있는 것도 느리지만 한 수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급한 곳이 있다면 지금 이런 자리가 좀 한가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 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네. 그리고 지금 급한 곳도 그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젖혀 있는 이 자리가 실리로도 크고 또 네.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텁게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발빠르게 다른 쪽으로 전개를 해갈지. 네, 우상귀가 아니라면 백의 방향은 하변 쪽인가요? 제가 볼 때는 백이 둔다면, 네. 그러니까 이 우상기를 제외하고 백이 둔다면 이 백돌에 대한 좀 보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두 칸 전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쪽,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둔다면은 하여튼 이쪽 중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만일 손을 빼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흙이 이런 식의 압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상변 쪽 흙돌이 있어서요. 어쩌면 이 끊어간 백 석점이 흙에게 좀 시달림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역시 이 백돌이 시달리게 된다면 이 중앙 쪽의 제공권을 흙에게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백이 이곳을 젖혀 있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 중앙 백돌에 대한 좀 보강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탄력적인 형태로 모양을 정비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런 쪽을 눌러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두터운 자리고요. 바로 추궁해 갑니다. 글쎄요, 이제 그 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흙은 뭐 당연히 아래쪽을 젖혀갈 것이고요. 네. 젖혀갔을 때 뭐 단순히 이런 쪽을 붙여서, 활용하려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 이쪽을 끊어서 흙이 잡는다면 뭐 이런 쪽에 차단을 염두에 두는 수인지, 백도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설마 그건 아니겠죠? 2단 젖혀서. 그러면 중앙의 석점이 좀 다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흙이 끊으면 백이 들어서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곳 백이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흙이 이제 위쪽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그럼 백이 있고요. 지금 흙이 막는 것은 백이 끊어서 이것은 바꾸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꾸치기는 뭐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흙이 막는 수가 없다면 이것을 이어야 되는데 일단 자체로는 이 우변을 돌파했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 이득이지만 네. 지금 얘기하셨지만 역시 이 중앙 쪽이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 백석점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긴 하네요. 한 칸이 아닌 두 칸으로 벌려 주었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도 바로 붙여서 엉수를 물어가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활용을 중앙 해요. 쪽에서 활용을 하네요. 이거 두게 되면은 단수 쳐서. 그리고 8라운드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 지금 한국 선수들이 모두 외국 기사들과의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 기사가 지금 7명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한국 기사들끼리 대결이 한두 판은 있거든요, 적어도. 근데 8라운드에서는 모두 외국 기사들과 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간의 형제 대결은 그 전에 다 마쳤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외국 기사들과의 대결이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라운드, 이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갑조리 그 진출하는 팀을 비롯해서 각 팀의 그 순위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원성진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지금 11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연 선수와 이영구 선수와 속한 팀이 지금 승점 10점으로 지금 2위를,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을조 리그의 승점 체계를 보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승점 2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2대2 무승부가 나게 되면은 각각 승점 1점씩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승점 2점을 가져간다면은 조금 안정권일 수가 있고요. 네. 만일 무승부가 나서 승점 1점이 된다면 다른 팀의 결과를 또 봐야 네. 최종 순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속한 팀이 승점 11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대국 승리를 거둔다면 우승 확정이고요. 그렇죠. 특히 오늘 대구하고 있는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어 준다면 나머지 3명 중에서 한 판만 이기더라도 승점 1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해준다면 지금 원성진 선수의 그 치저우 팀은 웨이저우 팀은 갑조리그 승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승점 10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나현 선수가 속한 윈남 팀과 이영구 선수가 속해 있는 상하이 팀입니다. 네, 각각 승점 10점으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두 팀은 뭐 무조건 승리를 해야겠죠. 만일 뭐 무승부를 하게 된다면 지금 경제팀들이 만일 승리했을 때는 뭐 자동으로 이제 탈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변을 눌러가서 이 우변과 하변 모두 두텁게 정리를 하네요. 예, 지금 우변 쪽에 백이 이제 이곳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은 좀 안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좀 탄력적인 형태를 갖췄다고 보고 이 하변 쪽을 젖혀가며 뭐 넣는다든지 해서 모양을 정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자우저 선수가 이제 96년생으로 23살인데 지금 대구 사진을 보니까 좀 앳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원성진 선수가 85년생이니까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나네요. 원성진 선수도 한때 뭐 송아지 삼총사로 불리며 정말 그 막내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중견 기사가 됐습니다.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젖혀가서 아예 중앙을 틀어 막겠다는 생각인가요? 강수인데요. 지금 중앙 쪽을 눌러놓겠다는 것이죠.
사실 백이 지금 2단 젖혀갈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런 곳에 좀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흙이 이곳을 끊고 이 위쪽을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이 반대쪽 한 점을 버리고 중앙 백두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런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만일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백이 쪽을 끊어서 지금 오히려 이 흙 한 점이 백에게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흙이 이런 식의 반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흙이 최강은 이제 이거 끊고 이제 느는 수인데 이 느는 수도 백이 뭐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을 늘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 아주 두텁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과 류자오저 5단의 8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8라운드입니다. 나현 구단과 오니시 류헤이 4단의 대결, 일본 기사입니다. 네. 오니시 유에이 선수 지금 2000년생이에요. 지금 20살의 어린 선수인데 네. 사실 저도 오니시 선수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뭐 세계 대해서는 무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오니시 선수가 2015년도에 입단했는데 2016년도 그러니까 1년 후에 일본 신인왕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군요. 그렇죠. 그런 만큼 또 일본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기대주 신예 기사 오니시 류헤이 선수입니다. 자, 오늘 나연 선수가 이 신예 기사를 상대로 또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뭐 두 선수의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나연 선수 하면은 현재 한국 랭킹 8위고요. 그리고 또 2016년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또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연 선수가 지금 6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네. 지금 연승을 이어오다가 이제 5라운드에서 원성진 선수에게 패하면서 좀 연승이 좀 멈추긴 했지만 네. 역시 현재 을조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 6라운드에서 패하면서 연승이 5연승에서 끊겼고요. 네. 자, 6승 1패 이제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그렇죠. 현재 윈난 팀은 이제 승점 10점으로 상하이 팀과 함께 지금 공동 2위에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연 선수의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자, 상대 팀은 자, 승점 8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점이면 만일 마지막 라운드 승리하게 된다면 또 승점 10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아직 모릅니다. 이 바둑에서도 3-3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전통적인 바둑 스타일은 좀 모양을 중요시하는 바둑인데, 그 바둑 스타일이 이제 한때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좀 전투적인 그런 바둑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가 그리고 네. 또 최근에는 알파고 등장 이후 또 이 알파고 수법도 또 일본에서 많이 좀 두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3-3에 침입을 하고 나서 귀를 선점하고 있다. 소목으로 두어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바둑 이론이라면 먼저 빈기를 차지하고 네. 그 이후에 뭐 걸쳐간다든지 그런 포석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바둑에서 나오지만
지금 빈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화점을 두니까 바로 3-3 침입을 했거든요. 그만큼 뭐 바둑이 좀 격렬해지고 있다라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바둑 스타일은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본 바둑은 그래도 일본 바둑만의 그 색깔을 조금 고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전 7, 80년대부터 뭐 일본 바둑의 특징이라면 역시 모양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둑이었고 또 일본은 또 바둑이 또 예와 도를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 이후에 나왔던 뭐 일본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뭐 장시 선수를 비롯해서 그 이후부터는 좀 이 일본 바둑의 이런 바둑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어 갔었거든요. 그러나 또 뭐 최근 이 젊은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 최근 그 알파고스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영향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니시 선수가 지금 붙이는 수를 뒀는데 이 붙이는 수는 이제 나현 선수가 또 이번 대회에서 즐겨 사용을 했던 수거든요. 지금 역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초반 포석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 바둑도 최근에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좌기 쪽과 우하기 쪽 이 변화 모두 알파고 등장 이후 많이 두어지고 있는 새로운 수법들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바둑계에도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했고 네.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 단계잖아요. 예, 그런 만큼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현 선수의 바둑을 오니시 선수도 당연히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나연 선수가 이제 오니시 선수에 대한 정보는 없겠지만 반대로 오니시 선수는 나연 선수에 대한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백이 이제 호구를 쳐서 좀 느는 수에 비해서는 좀 탄력적인 조금 모양을 좀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왠지 친숙한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형태는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지금 호구 치고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변 쪽을 계속 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백에게 이곳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흑이 실전처럼 날일자를 해야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느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호구 쳐서 이런 변화가 됐을 때 백이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느는 수보다는 이 호구 치는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조리그 나연 선수가 사용을 했을 때는 실리를 차지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곳을 끊었네요. 근데 이거 끊었다는 것은 네. 뭐 이렇게 잡겠다는 건가요? 잡지 않을 거면은 백이 이쪽을 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백이 선수 잡아서 다른 큰 자리를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백이 끊고 네. 이쪽을 뭐 늘어서 살릴 생각이라면 흑이 쪽을 계속 밀고 나오게 되면 이 교환은 백이 악수 교환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이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연 선수의 생각은 이거 끊고 때려내서 간명하게 지금 처리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끊지 않고 다른 수를 뒀다면은 어떤 방법도 있었나요? 뭐 이쪽 단수 치는 수가 있었겠죠.
단수 치게 된다면은 이제 흑이 이곳을 잇고 백이 민다면 뭐 이쪽을 띄어서 두기 때문에 아. 역시 흑이 씌우는 수가 들어온다면은 이 백 두 점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 두 점을 살리려고 한다면 흑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띄어서 흑이 좀 공세를 취하는 그런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연 선수는 이곳을 이제 선수로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이제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자리를 가겠다는 의도였는데 지금 오니시 선수가 지금 이곳 우아기 쪽을 처리하지 않고 지금 좌상기 쪽을 눌러갔습니다. 한 점을 나간다면은 흑도 후수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선수를 그렇죠. 뽑기 위해서 손을 돌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교환만 해놓고 아. 이곳을 뭐 움직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좌변 쪽이 큰 자리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교환만 해놓고 좌변 쪽을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곳이 뭐 두텁긴 합니다. 후수긴 하지만. 네. 예. 빵 따내면 30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형태에서의 빵 따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30집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게 네. 뭐 버금가는 그 정도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격언에 어울리는 그렇게 큰 자리군요. 예. 지금 백이 그곳 한 점을 때려내서 정리가 된다면 네. 지금 뭐 이 두터움을 활용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이쪽 눌러간다든지 눌러가게 되면은 이 흙이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흙도 네. 살아야 되고요. 지금 반대로 흙이 이쪽을 이제 살려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흙이 좌규 쪽에 돌이 왔을 때 이 하변 쪽 또 흙의 모양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작은 곳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 초반이고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흙이 이곳 처리를 하지 않고 손 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좌상귀 선수로 교환을 해놓고 나갔습니다. 네. 두텁고 큰 자리죠. 네. 움직여 나왔습니다. 네. 그 교환으로 인해서 이 충머리가 확실히 생겼잖아요. 이 자리를 손을 빼고 좌변을 먼저 향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나만.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때려내질 않고, 그러니까 백이 흙이요? 때려냈을 때, 네. 때려냈을 때 손을 빼고 이제 이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글쎄요. 근데 백이 늘게 되면, 그러니까 백이 뭐 늘 수도 있고 단수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백이 쪽 단수를 치고 흙이 나갈 때 축은 이제 흙이 유리하지만 백이 붙이는 수가 선수거든요. 흙이 곧 받아야 되는데 장문을 씌우게 되면 이제 이 흑석점은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둬서 잡히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 점을 나간 의미가 크게 없겠네요. 그렇죠. 네. 백이 그곳을 나갈 생각이었네요. 나연 선수는 두텁게 마무리 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충분히 싸움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거군요. 그러면 이 변화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이제 나가게 되고 네. 그러면 흙이 한 번 더 밀지 아니면 바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흙은 아마 이쪽 느는 변화를 택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급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젖혀갔고요. 정말 강력하게 두어가네요. 그러면 흙이 한 칸을 뛰게 되는데 뛰는 순간 끊어지는 약점과 이곳이 맞보기거든요. 좀 더 진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흙이 한 칸 뛰었을 때 백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두 곳의 약점이 지금 남아 있어서. 네.
아래쪽 차단과 흙 한 점이 나가는 수가 맛보기인데요. 하변부터 처리를 합니다. 그곳을 붙였다. 지금 이제 흙이 뒤로 후퇴를 하면은 백이 이곳을 늘고요.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백이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귀의 흙도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런 쪽에 움직이는 수순이 들어왔을 때 흙이 한 수를 들여서 또 살아야 되는 지금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흙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면 백이 있는 수가 이제 선수가 듣고요. 네.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제 백은 때려내겠죠. 때려내고 쌍립 쓰고 이런 쪽에 틀어막는 지금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백도 이제 선수로 이것을 틀어막고 또 이것도 때려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라면. 붙이는 수가 준비된 수였군요. 네. 네, 젖혀갔고요. 자연스럽게 이 아래쪽의 약점을 보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아까 백이 이었을 때 흙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있는 수인데 있는 수는 백에게 이곳을 선수로 틀어 막힐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곳 한 점 잡는 수가 있긴 한데 네. 한 점 잡는 수는 이제 백에게 이곳 선수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 밀리는 수를 또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네, 다음 흙이 어떻게 받을지 다음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 점을 잡았고요. 예, 백에게 하변 쪽을 선수로 막히는 것은 좀 아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귀 쪽에 백에게 밀리는 것도 상당히 아픈 자리거든요. 네. 예. 그러나 백이 이곳을 때려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때려내고 백이 미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흙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반대로 흙이 이곳을 잇고 이곳 막히는 것은 어쩌면 흙 입장에서는 아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백이 우측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손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 점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률적으로 지켰습니다. 네. 이것은 중앙 쪽과 이 우변 쪽을 더 중요시하는 수죠. 예. 그리고 이 한 칸 띠로 인해서 이 흙 한 점이 또 제압이 됐고요. 두어지고 보니까 이 때려내는 수보다는 한 칸 띄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흑도 모양을 갖추고요. 그러면 결국 나연 선수 이 흑 한 점을 제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 먼저 백 두 점을 살려 놓기까지 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곳을 이제 선수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백도 뭐 최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지 좀 고민이 됐던 것은 네. 지금 초반이어서 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본다면 백이 두 점을 버리기보다는 당연히 살려야죠. 네.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큰 곳이 있다면 부분적인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선수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실전 진행을 보게 되면 나연 선수는 큰 자리를 선수를 잡고 차지하기보다는 살리는 쪽을 택하면서 이곳에서 지금 바둑이 좀 더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좀 판 전체로 또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우변 실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도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 좌변 쪽도 제가 큰 자리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곳을 누가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흑도 뭐 이런 식의 이제 중앙 쪽으로 와야 되는데 오게 된다면 백도 뭐 이쪽을 단수 치고 느는 자리도 또 두터운 자리네요. 예, 역시 지금 큰 곳이 많습니다. 네. 구수는 예상이 웬데요. 간접적으로 좀 힘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네. 지금 이 돌이 그러니까 상당히 뭐 두터운 수고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긴 하지만 네. 급한 곳으로 본다면은 글쎄 큰 자리는 좌변과 이 중앙 쪽이었거든요. 이 수는 좀 예상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흑이 이곳을 붙여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백의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이 뭐 이쪽을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그리고 역시 좌변 쪽이 크기 때문에 나연 선수가 뭐 이런 교환을 아예 하질 않고 뭐 이런 곳을 좌변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일단 이곳은 하나 교환해두고 싶은데요. 백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놓고 우변을 안 두고 좌변으로 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우변 쪽 이곳의 가치는 이제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좌변의 이곳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특히 좌기 쪽에 흑돌이 왔기 때문에 좌변의 가치는 뭐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그 자리 좋은 자리죠. 뭐 여기까지는 교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연 선수가 뭐 계속 한 번 더 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뛰게 되면은 흑도 손 빼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곳에 흑이 붙여가는 수도 백이 이곳 찾게 되면은 이제 중앙 쪽은 돌파가 됩니다. 이것은 백도 상당히 아프죠. 돌파가 된다면. 그러나 백이 이곳을 호구 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곳 단수가 선수여서 이곳 한 점 잡는 수와 뚫는 수가 맞보기여서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대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붙이는 수는 이제 백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래서 흑이 뛴다면 이 자리도 상당히 좋네요. 거의 선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까지 해두게 된다면 반대로 흑이 온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백의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중앙 쪽 백이 상당히 지금 두터워지고 있죠. 예. 그리고 백이 좌변 쪽으로 오게 된다면 중앙 쪽과 좌변 쪽 백이 좋은 형태,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큰 모양 바둑을 형성해 갈 수 있겠습니다. 바둑격언에 한 칸 띄에 악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게 뛰고 보니까 정말 좋아 보여요. 이 자리도 그렇고 백이. 그렇다고 흑의 반발도 어렵고요. 그렇죠. 지켜두네요. 그래도 저는 둔다면 이 수보다는 이거 단수 치고 때려낼 때 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런 쪽에 급소도 남아 있고 백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활용 수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백이 단수 치고 흑이 있게 되면 이쪽 밀었을 때 흑이 바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뒤로 후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막는다든지 이거 젖혀 있는다든지 선수로 두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이 보강을 한다면 이쪽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나연 선수는 두텀을 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연 선수가 지금 현재 뭐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두텁게 두고 있네요. 그 자리 그렇게 단단하게 지킨 자리를 또 응수를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보통 약할 때, 그러니까 상대가 약할 때 뭔가 공격을 한다든지 잽을 날리는데 네. 지금 백이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니시 선수가 지금 밭전차를 지금 가르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백이 후퇴를 해준다면 이 교환은 뭐 흑의 활용이겠죠. 나중에 이거 돌파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이 최강으로 뭐 이곳을 받는다면 이 형태는 이제 흑이 나와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백도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나연 선수도 뭐 물러설 수는 없겠죠. 네. 부분적으로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연 선수가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도 지금 흑이 나가는 수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단수가 선수여서 백이 호구 치게 되면 흑의 진로가 막혀 있죠. 네. 그러니까 봉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나올 수가 없고 흑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앙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막히게 되겠죠. 그렇다면 흑은 뭐 이쪽 나릴자를 한다든지 뭐 이쪽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중앙 쪽으로의 진출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아, 이렇게만 해놓고 좌변으로 향하나요? 재밌는데요. 이 교환이 이득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 점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교환은 당연히 손해겠죠. 네.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니시 선수가 이 교환만 하고 손 뺐다는 것은 당장 이 흑안점을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자칫 이곳 처리해서 후수를 잡게 된다면 큰 자리인 이 좌변을 백에게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백영수를 한번 물어보고 지금 뒷맛을 조금 남겨놓고 좀 손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이 두터운 자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돌이 이곳에 왔고 네. 흑이 이견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흑이 젖혀간다면 백도 뭐 이렇게 2단 젖혀서 이곳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제는 중앙 쪽의 백이 상당히 두터워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백의 이 두터움이 생긴다면 지금 이런 쪽에 흑의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제 맘 놓고 강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연결 형태를 갖추면서 두터운 벽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러면 또 좌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쪽에 두터운 벽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이곳 다가온 흑안점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흑도 뭐 이런 식의 좀 보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 자칫 이곳 벽이 이곳 막히게 되면서 좀 더 두터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 흑안점이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좀 더 견고해지기 전에 먼저 이곳 뒷맛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백이 이제 어떻게 응수를 할지 또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돌이 차단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인 선수가 한 발 물러섰는데요. 뚫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흑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곳 돌파할 수가 있죠. 만일 백이 최강으로 이제 이곳을 잇게 된다면 흑은 이제 이곳을 밀고 이제 쌍립을 서서 이 흑을 이제 살려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흑이 살려 나오게 된다면 백도 이런 곳에 끊어지는 약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도 기세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곳을 잇고 버텨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나연 선수는 이런 쪽 백의 약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흑이 뚫게 된다면, 이거 뚫게 된다면, 백이 자체로는 좀 손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버리고 지금 중앙 쪽에 두터운 벽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좌변 쪽으로 손이 돌아온다면 오히려 이 흑 한 점을 강하게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조그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좌변 쪽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러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분적으로만 본다면은 이 결과는 이제 흑이 만족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환을 흑이 했기 때문에 그냥 늘질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호구를 쳤다는 것은 더 꽉 틀어막을 수 있다는 생각인가요? 백이 늘 거라면은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틀어 맞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끊는 것은 뭐 지금 이제 당장 끊지는 않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 끊는 맛이 결행을 한다면 백이 이곳 젖혀가고 지금 이제 흑이 이쪽을 이제 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백이 뭐 이곳을 둘까요? 젖혀가면 흑이 잡아야 되는데 이 패맛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뒷맛이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끊고 한 점을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이 교환을 하고 아마 일단 젖혀가는 변화를 택할 것 같습니다. 그 맛이 싫어서 그냥 있는 쪽을 택했네요. 아까 그림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호구 치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이곳과 이곳 두 곳이 이제 호구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젖혀간다든지 했을 때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흑이 이제 끊는 변화를 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백이 젖혀서 이곳에 흑이 돌이 없고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단수가 선수거든요. 그러면 귀에 패가 되는 맛이 남기 때문에 귀 쪽으로 본다면은 있는 곳과 호구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귀로는 있는 게 이득이고요. 하지만 네. 중앙으로는 약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젖혀갔고요. 가장 알기 쉽게 뭐 흑이 이곳을 끊고 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는 흑이 호구였기 때문에 별다른 맛이 없지만 지금은 뭐 백이 이런 곳을 끊어서 이런 식의 반발이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도 이제 백이 선수가 듣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좀 뒷맛이 남게 됩니다. 네, 시급해졌죠. 네. 네. 지금은 흑이 이곳을 두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지금 좌변 쪽을 뒀고 그러나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한 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뭐 이 교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수를 벌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좌변은 흑이 지키게 되었는데요. 네. 이 백의 세력을 어디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흑돌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에 대한 좀 공격을, 그러니까 이 흑을 뭐 계속 괴롭히는 그런 공격은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쪽을 이제 걸쳐가고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역시 이 흑돌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그런 좀 위협적인 뭐 그런 공격 쪽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백이 이 두터움을 중앙에서 어떤 집을 만든다든지 네.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쪽에 흑돌이 좌변 쪽 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역시 이 흑에 대한 좀 위협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쪽 뭐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이런 쪽에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큰 집이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백도 어느 정도 좀 집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아기에서 시작된 전투가 뭔가 좀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서로 뭐 간명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좀 장기전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스타일이라면 뭐 나연 선수가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좌상기 하나 붙여두었습니다. 이 교환은 어떤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교환해 둔 건가요? 지금 이것을 두지 않게 되면 흑이 반대쪽 귀 쪽을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 붙여서 백이 나오고
뭐 이것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 네. 흑이 이곳을 이제 끊어서 이런 이 백한점이 끊어지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으로 본다면 흑에게 이곳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환하는 것이 이득이고요. 그리고 흑이 좌변 쪽에 이제 보강을 했기 때문에 네. 좌변 쪽에는 이제 별다른 뒷맛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백의 이런 침입 수단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 이 교환은 악수가 되지만, 네. 침입 수단이 없다면 굳이 이런 곳에 붙이는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날일자가 아니라 이제 한 발 좁혔네요. 예, 좁혀서 이 우변 쪽 C를 차지하면서, 그리고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역시 이 중앙 쪽 흑돌도 조금씩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아, 바로 보강을 하네요. 두터운 자리죠. 실리로 본다면은 뭐 이곳을 받아두거나 네. 뭐 이런 쪽 날일자가 큰 곳인데, 오니시 선수는 좀 두텀을 택했습니다. 만일 백이 호구 쳐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지금 흑이 이 백안점을 제압한다면 중앙 쪽 흑은 확실하게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들여다본 응수타진으로 좌변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흙 전체도를 보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백이 가장 무난한 수라면은 뭐 이거 호구 쳐서 흑이 꼬부리는 수인데요. 근데 설마 백이 이곳을 두지는 않겠죠? 백도 약점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흑이 이곳을 끊게 되면 백이 있고,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흑이 이제 지키게 되는데, 백이 늘어서 지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도 이곳에 약점이 남아 있거든요.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두고 꼬부리면 가장 무난한 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이 또 선수를 잡아서 이런 우상기 쪽을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거의 50대 50에서 100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래프가 100 쪽으로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뭐 나연 선수가 좀 리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니시 류에이 선수도 발빠르게 두어갔는데 또 나연 선수의 두터움이 돋보이는 바둑이 네. 되었습니다. 뭐 오니시 선수 입장에서는 나연 선수가 좀 힘든 상대일 수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는 뭐 나연 선수를 맞아서 좀 뭐 대등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 중반전에 돌입하게 된다면 오니시 선수의 어느 정도 그 실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니시 류에이 선수는 현재까지 4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장으로 출전을 해서 지금 그 한국 선수들 지금 7명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중국 선수들도 지금 워낙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지금 일장으로서 4승 3패라면 괜찮은 성적입니다. 네. 한국 기사와의 대국은 2번이 있었는데요. 5라운드에서 윤준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었고요.
윤준선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군요. 네.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인데요. 자, 네. 그리고 박상진 선수에게는 지난 7라운드에서 패했습니다. 네. 지금 오니시 선수가 이제 20살의 어린 선수고 뭐 세계대회 경험이 없긴 하지만 2015년도 입단해서 2016년도 이제 일본 신인왕전, 그러니까 입단한 지 1년 지난 후에 최연소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네. 그만큼 오니시 선수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안동시 왕앤하오 퉁예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었고요. 시자위안 후에펑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중앙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연 선수가 수익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와 오니시 루에이 선수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8라운드로 이번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원성진 선수는 이제 5승 2패를 거두고 있는데 지금 팀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갑조리그 승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네. 중요한 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원성진 선수가 이제 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주장의 지금 역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원성진 선수는 당연히 승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갑조리그로 승격을 하게 된다면 역시 원성진 선수가 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4라운드부터 힘을 내주고 있는 원성진 선수. 자, 8라운드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자, 하변 눌러둬서 선수를 뽑고 지금 좌하기로 향하네요. 네, 지금 이 하변 쪽에 이제 흙이 반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흙이 늘게 되면서 이 교환은 이제 백이 좀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백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두터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곳 젖혔다는 것은 흙이 맞게 되면 이제 이곳을 붙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젖혀 간다면 백은 이제 이곳을 붙여서 흙이 이곳을 두면 이제 끊어서 이 두터움을 활용해서 이곳을 틀어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역시 원성진 구단이 그 자신이 또 워낙 그 두터움을 좋아하고 또 힘바둑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판을 두텁게 짜놓고 이제 힘으로 좀 상대를 압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변 두텁게 교환을 해두었고 하변 눌러 놓았고요. 이제는 좌하기로 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선 중앙에서의 좀 진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백돌이 좀 중앙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이 바둑도 원성진 구단이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지금 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연판도 그렇고요. 여기서 흑의 선택은 그 붙여 끄는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곳 한 점을 잡는 수고요. 네. 지금 실전처럼 한 점 잡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쪽 지금 먼저 젖혀간 백안점을 이제 끊어 잡는 두 네. 가지 선택이 있는데 지금은 이 하변 쪽이 가치가 지금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 실전처럼 한 점 잡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깔끔하게 지금 틀어 막았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워 보입니다.
요즘 3-3 침입이 뭐 워낙 유행하기 때문에 매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보통은 초반에서는 이 아래쪽 한 점을 끊어 잡던데요. 그렇죠. 지금은 배석이 많이 놓여져서 그런지 부쩍 끄는 자리에 한 점을 잡으면서 빠르게 손을 돌렸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셨던 흙이 실전 같은 진행이 아니라 먼저 젖혀간 백안점을 끊어 잡는 변화는 이 하변 쪽의 가치가 흙의 입장에서는 커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하변 쪽의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하변 쪽 그 한 점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전처럼 흙이 하나 단수 쳐놓고 백에게 막힌 것은 아프지만 이제 선수를 잡아서 흙이 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하변 쪽에서 흙이 단수 쳤기 때문에 또 이곳 변화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 형태는 흙이 중앙 쪽을 하나 끊어둘 수도 있었는데 그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가 지금 한 점을 때려냈고요. 그리고 지금 하변이 문제인데 지금 흙이 단수 쳤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어야 됩니다. 지금 백이 있게 되면 이제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그곳 전투가 좀 어렵다고 본 것 같네요. 만일 백이 있고 흙이 돌파를 했을 때 백이 끊어서 싸울 수 있다면 백은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어렵다고 보고 원성진 구단은 좀 집으로는 손해지만 지금 흙이 때려내면 이제 틀어 막아서 중앙 쪽을 완전히 좀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어, 유자오저 선수가 하변 쪽을 지금 백이 틀어 막으니까 네. 지금 틀어 막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백의 두터움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끊어갔습니다. 강수인데요. 자, 우선 하변 단수를 쳐놔서 흠집을 만들어 놓고 차단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투는 뭐 원성진 선수로서는 네. 뭐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백이 두터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뭐 불리한 싸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백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것 교환을 해둠으로 인해서 백은 이제 좀 두통을 만든 이후에 지금 끊어간 흑안점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원성진 선수의 이제 공격력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백엔 이제 우병과 하중앙 쪽에 두터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흙을 이제 중앙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이 싸움은 백이 좀 유리하게 이끌어갈 네. 수가 있습니다. 네, 흙이 늘었고요. 네.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변 쪽에 보강을 하고요. 흙이 중앙 쪽으로 움직여 나온다면 흙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백은 이 하변 쪽의 약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백도 흙에게 끊어지는 그런 약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백이 하변 쪽에 갈 수가 된다면 이제 백은 그 약점은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백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공격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흙을 계속해서 지금 공격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흐름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한 번 더 밀어갔습니다. 좀 더 강하게 지금 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밀지 않게 되면 반대로 흙이 꼬부렸을 때 백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힘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백이 한 번 더 밀었다는 것은 흙을 좀 더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밀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변의 약점은 신경이 안 쓰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흙이 중앙 쪽으로 하나 더 느는 수가 오더라도 당장은 백이 이제 한 수 하변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당장은 흙이 별다른 공격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흐름은 원성진 구단이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신이 좋아하는 바둑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그 스타일대로 짜여진다면 일단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편한데 네.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원성진 구단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바둑 스타일대로 좀 짜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밀고요. 지금 백이 이곳 단수 치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곳을 선수하고 이런 식의 보강이 된다면 뭐 흙이 뭐 이쪽을 당장 차단하는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곳을 차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이 흙석점이 약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의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한다면 뭐 백은 이제 이런 식을 막게 되는데 지금 백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이제 두터운 모양이 만들어진 반면에 지금 이곳 끊어간 이 흙돌은 상당히 약한 돌이기 때문에 네. 백에게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격을 받으면서 백은 자연스럽게 또 이 좌변 쪽이라든지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끊어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끊어간 수가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빠른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유자우자 선수가 조금 너무 성급하게 끊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뭐 밀어간다든지 이런 쪽에 흙돌이 좀 더 있다면 이곳 중앙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략하고 지금 바로 끊어갔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주도권은 원성진 구단이 확실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성진 선수가 이제 을조리그 참여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제 5승 8패 조금 부진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을조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좀 컨디션도 회복을 하고 좀 자신감도 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좀 자신감을 되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6라운드에서 네. 나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네. 원성진 구단에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좀 컨디션은 거의 뭐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아주 좋은 내용,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흙이 한 칸을 뛴 것은 이제 중앙으로 이제 날일자를 하겠다는 거죠. 예, 날일자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은 이제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는 백이 이곳에 보강이 필요했지만 흙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백은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흐름은 백이 편한데요. 흙이 뛰어나간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흙을 압박을 하면서 흙이 뭐 이 흙들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좀 시달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백이 편해 보이네요. 오히려 차단을 해서 흙에 곰마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보통 상대의 돌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의 약한 돌을 만들어서 그 돌에 대한 공격을 할 때 끊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흙이 끊어가서 오히려 자신의 약한 돌을 만들고 또 그 약한 돌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시달림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어간 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도 지금 100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예. 자, 흑 5점이 약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압박을 해갈까요? 중앙을 뛰면서 이것이 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 백돌 전체에 좀 강화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지만 좀 다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두 칸 띄므로 인해서 첫 번째는 이 흑에 대한 공격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중앙 쪽에 돌이 자꾸 오게 된다면 이 우변 쪽 백돌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좀 엷은 그런 곳이 이 돌이 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강화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흑이 뭐 이런 쪽에 날일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은 가장 알기 쉽게 뭐 날일자만 하더라도 뭐 이 하변과 중앙 쪽 돌이 연결이 되면서 보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앙 쪽이 좀 더 강해진다면 백은 좀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또 틀어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흑이 시달림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뛰어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둔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거든요. 지금 상변에서도 이 백이 딱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상변 쪽에 이제 백돌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흑이 나가려고 하는 곳에 백돌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변 쪽, 상변 쪽, 중앙 쪽. 뭐 흑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백에게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수도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니에요. 좀 독특한 흑마처럼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 칸 뛰는 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을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백에게 이곳을 한 수 더 두어달라는 의미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어준다면 흑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행마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수의 문제점은 백이 이제 이런 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쪽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흑도 이런 악수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앙 쪽 백이 견고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혹시 흑도 시달림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백돌이 또 이곳에 오게 된다면 백도 이 좌중앙 쪽에 또 상당한 또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백이 이곳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나 이런 쪽. 예. 오히려 급소를 만들어 놓은 행마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쉽건처럼 조금 이게 행마가 좀 옆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조금 안정적으로 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을 좀 더 압박하려면 이곳을 둬야 되는데 이 수는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고 때에 따라서는 흙이 이 돌이 안정됐을 때 흙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두어봤습니다. 네. 좌변을 확보해 놓으면서 계속 흑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흙의 행마가 뭐 여전히 불편한 것 잘 같은데요. 안 나와요. 예. 아, 원래는 이제 흙이 뭐 이곳 교환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시달림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앙 쪽 백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의 약점을 더 이상 유저우저 선수로서는 노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 쪽 정리가 되기 전에 먼저 이곳을 둬서 백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우저 선수도 느끼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그 중앙 쪽 흑돌이 그러니까 시달림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 바둑을 그러니까 이 바둑의 지금 안 좋은 흐름을 다시 가져오기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네. 뭔가 좀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데 원성진 선수는 아주 간명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백이 강하게 둔다면은 이 차단도 있었거든요. 붙인다든지.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우변 쪽 백도 약하기 때문에 이 차단은 좀 어렵고요. 네. 일단 백이 한 칸을 띄워두었기 때문에 백은 언제든지 이곳을 붙여서 이 흑안점을
차단하는 맛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곧만은 동행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류자오조 선수가 그 작전을 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눈목자 교환을 해 놓았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교환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 수는요,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붙이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붙이게 된다면은 흙이 그냥 굳자 나온 것에 비해서 중앙 쪽으로 백에게 공격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백이 맞게 되면 이 들여다보는 수도 있거든요. 들여다보고 네. 백이 이곳을 두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차단을 해서 흙이 네.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공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백이 받았을 때 붙여서 이제 흙에 수습을 하는데 백에게 좀 더 시달림을 덜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지금 다음 진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류자오저 선수도 지금 평범하게 진행해서는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행마가 급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흙에 강하게 둘 것을 대비해서 여기서 좀 피해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쪽으로 뛰어나간다면 이곳을 막히게 되는데 일단 차단당한다면 백도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곳은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의 좀 뭔가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네. 조금 강하게 버티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백이 막았을 때 흙이 들여다보는 네, 이 뒷맛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좀 방비하기 위해서 아래로 후퇴를 하는 것은 너무 이수요? 그 옆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아, 이렇게요? 네, 근데 이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소극적인가요? 이것은 일단 실전 심리상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행마가 너무 안 좋고요. 네. 예. 이제 바둑 배울 때도 이런 수는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패기가 없어 보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기세적인 측면에서 네. 이 수는 차마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바둑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전 그 자리는 기세로 너무 뒤처지는 거군요. 특히 이제 원성진 선수 같이 또 기세를 중요시하는 선수는 제가 장담하건대 저 수는 절대 두지 않습니다. 네. 예. 저도 저 수는 둘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세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저도 저 수는 못 둘 것 같습니다.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일감은 네. 이수 같아요. 네. 막는 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들여다보는 수나 뭐 이런 쪽에 흙이 왔을 때 백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네. 이제 술기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흙 6점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우, 깜짝 놀랄만한 수였네요. 오히려 막는 것보다 더 강수 아닌가요? 네.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백도 차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공격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백이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는 때에 따라서는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수를 뒀다는 것은. 그러니까 흙이 이곳 차단을 한다면 백이 이곳 구자를 하고요. 그러면 백은 이제 다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백돌과 이 중앙 쪽 흙돌에 지금 바꿔치기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백돌의 수가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셋, 넷, 다섯, 여섯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흙집이 생기는 것과 이곳에 백집이 생기는 것, 공배는 이곳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만약 바꿔치가 이루어진다면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성진 구단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도 이곳 응수를 할 때 이곳과 이곳 두 곳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강공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흑동이 날일자가 있나요? 그냥 두었네요. 네. 제가 왜 날일자 얘기를 날일자요? 했냐면, 네. 그러니까 날일자를 하고 이렇게 두면 이 선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두게 되면 이제 백이 아마 이거 구자를 할 것 같아요. 구자 아니면 이제 젖혀야 되는데, 뭐 알기 쉽게 둔다면 이제 구자를 하면 이거 차단이 있기 때문에 또 흑이 한 수 더 지켜야 되거든요. 아까는 이제 흑이 선수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잠깐 날일자를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그냥 막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원성진 선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두는 수는 이거 구자죠. 구자를 하고 흑이 연결하는 네. 진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것을 이제 젖혀가는 수입니다. 젖혀서 뭐 이곳 두면은 넣는다든지 해서 일단 이곳에 차단을 시켜 놓으면 이곳 붙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흑의 약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공짜로 연결시켜주느니 그래도 차단을 하면서 두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네. 백이 젖혔을 때 흑이 그냥 끊어준다면 백이 늘어서 이제 차단이 되지만 흑도 이곳 젖혀서 반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백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예. 흑도 차단해 가면서 이 백의 두 칸 사이가 엷어졌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 하면은 또 원펀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원성진 구단의 이런 이 펀치력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뛰면서 원성진 선수가 좀 화를 냈거든요. 네. 이제 펀치가 한 방 날라왔으니까 이제 또 연타가 이어지겠죠. 단순 바꿔치기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돌이 부딪히면서 전투가 시작이 될 것인지. 여기서는 원성진 선수도 좀 고민을 하네요. 백이 이곳을 두기는 둬야 됩니다. 두지 않게 되면은 흑이 이런 쪽에 이제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백도 좀 보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가 된다면 백은 좋아요. 네. 끊을 때 이곳을 늘게 돼서 차단을 시켜놓는 자체로 흑은 이곳의 약점과 그리고 끊어졌기 때문에 중앙 쪽에 좀 활용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백 입장에서는 흑이 항상 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백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백의 목적은 또 흑 6점에 대한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 흑돌이 놓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백이 이곳 차단을 감수하고 중앙으로 뛰었다는 것은 이 흑에 대한 공격이 우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돌이 이곳에 중앙 쪽으로 와서 이 공격하려고 했던 이 흑돌이 살아가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뛰어간 이 수가 좀 민망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째는 이곳을 백의 약점을 견고히 지켜두면서 이 흑에 대한 공격을 이제 계속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흑의 약점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뭐 이쪽을 젖혀간다든지 그 방법이 있는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보니까 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수순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둑 보게 되면 뭐 초반부터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뭐 한 중반 정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오늘 바둑은 사실 이 마지막 라운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진행이 빠릅니다. 네. 현재까지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가 잠시 멈춰지고 있는데요. 네.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 아마 이 바둑의 정말 최대 승부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초반 백의 두터움이었던 자리 흑이 차단을 하면서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자, 원성진 선수는 5승 2패, 류자오저 선수는 4승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팀의 그 갑조리그 승격이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이번 8라운드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원성진 선수가 또 그 1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승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팀이 갑조 리그에 승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팀원이 모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갑조 리그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선수들이 을조에서 이제 승격한 선수들이 몸값을 올려서 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일단 그 갑조리그와 을조리그는 일단 그 이런 스폰 받는 게 일단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만큼 좀 이런 스폰 규모도 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네. 을조리그보다는 이제 갑조리그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계약할 가능성이 좀 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갑조리그와 을조리그는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을조리그는 이제 한 10여일간 좀 단기간에 끝나는 반면에 이제 갑조리그는 정말 그 9개월간의 그 장기간, 26라운드를 치르는 그런 장기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선수 입장에서는 또 참가할 수 있는 그 참가 여부도 또 문제가 되고요. 네. 또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또 조건이 맞는다면 또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원성진 선수는 갑조리그보다는 또 대국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을조리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갑조리그의 팀이 승격을 한다면 원성진 선수는 어떻게 할지 또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째는 뭐 계약 조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팀원들도 또 좀 살펴봐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일정 등을 고려해서 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일단 갑조리그 승격시켜야죠. 예. 네. 여기서 최대 장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그 빠른 페이스로 지금 대국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뭐 두 선수 모두 시간은 지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기술 있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을조리그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시간 반씩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긴 레이스죠. 네. 서로의 돌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는데요. 자, 중앙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